자, 오늘 6단원 확률의 곱셈 정리할 텐데 7단원, 아니 8단원이지. 7단원 연습 문제가 7문제밖에 안 됐는데 여기 질문 있나? 안 풀었지? 다 풀었어? 질문. 1번? 오, 기본 문제 1번? 6번 또 7번? 자, 7-1번 볼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을 동시에 뽑았는데 3장에 적힌 자연수 중 어느 두 수도 연속된 이거 했잖아.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 연속된 자연수가 아닌 경우는 몇 가지냐 이걸 물어봤었잖아 예전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했었지. 그치? 자, 뭐 아무튼 연속된 3개를 뽑았는데 뽑으면 당연히 크기 순서가 나올 테니까 그냥 뽑는 경우죠. 그러니까 분모가 얼마가 되겠어? 10C3. 그렇지, 10C3이야. 근데 분자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뽑았는데 세수가 연속된 자연수가 아닌 방법을 우리가 첫 번째 A 방법은 일일이 다 나열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지. 쌤이 이렇게 했잖아. 그치? 1, 3, 5. 그치? 1, 3, 6. 기억나죠? 쭉 가서 그치? 1, 3, 10인 경우 몇 개? 6개. 그리고 1, 4, 6. 그치? 쭉 그치? 1, 4, 10인 경우 5개. 쭉 나와서 그치? 쭉 이렇게 뭐 6, 5, 4, 3, 2, 1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로 시작하는 것은 5, 4, 3, 2, 1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지.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도 있겠고 혹시 더하기 얼마야 또 혹시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있겠고 혹시 쭉 가서 1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 이거 다 담으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시그마 K로 구조하면 K는 1부터 6까지 그치? 1부터 K까지 합은 얼마죠? 2분의 K,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죠? 그럼 2분의 1이 되고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은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니까 6, 7, 8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답은 56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이게 A 방법이었고 B 방법은 그냥 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백지 카드가 10개가 있다고 치자. 그치? 10개가 있고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그치? 색칠을 하고 나머지 7개를 쭉 일렬로 나열하죠. 그치? 7개 나열하는 방법은 이거 똑같은 카드니까 그냥 한 가지 방법이고 얘네들 선택된 것들을 이 사이사이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치? 맨 바깥 가장자리까지 포함하면 8군데 자리 중에서 3개 고르면 되는 거니까 8C3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8C3은 얼마야? 그치? 8, 7, 6에 그치? 3이 나와서 이것도 56 나오겠죠. 똑같이 56 나오겠지 얘도 그치? 그 다음에 C 방법은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카드 3개를 먼저 선택해. 나머지 그치? 나머지 7개의 카드 중에서 얘네들이 연속된 수가 되면 안 되는 건 여기에 적어도 카드가 하나씩은 들어가 있겠죠. 그치?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되지? 나머지 5개의 카드를 그치? 여기나 아니면 요쪽이나 아니 그치? 우리가 선택한 게 요쪽이나 아니면 요쪽이나 아니면 여기 선택해서 넣으면 된다 그랬죠. 선택할 곳이 4군데잖아. 그치? 5개를 중복해서 넣으니까 4H5 이렇게 계산된다 그랬죠. 9니까 얼마? 8C5가 되겠고 그치? 8C3과 같으니까 여전히 또 56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지. 기억나? 그래서 요놈은 그치? 이 방법이 제일 좋겠죠. 우리 중복조합을 배웠으니까 그치? 4H5로 계산하면은 그치? 얘는 19, 8에 그치? 3이고 그치? 얘는 56이야 그치? 그러니까 87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3이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그럼 8은 약분되겠고 그치? 3도 약분되겠고 그치? 얘는 5가 나오겠고 그치? 답은 얼마야? 15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7-6번. 정육각형의 꼭지점에 차례로 1부터 6까지 번호를 붙이는데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같은 번호가 붙은 꼭지점을 연결하여 생기는 도형을 S라고 합시다. 정육각형? 그죠? 이렇게 그지? 1, 2, 3, 4, 5, 6인데 세 주사위를 돌린대, 그치?
그럼 주사위가 서로 다른 거니까 첫 번째 주사위, A, B, C라는 주사위라고 합시다. 순서상으로 잡아도 되죠. A, B, C 이렇게 눈으로. 그치? 자, 1번은 S가 삼각형이 될 확률. 그러면 여러분 도형을 S라고 할 텐데 S가 삼각형이 돼야 돼? 우선은 이 순서상의 개수는 얼마냐? 얘가 될 수 있는 놈은 1부터 6, 얘도 1부터 6이니까 6의 3승이 되겠죠. 그치? 이게 삼각형이 돼야 된대, 삼각형.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 서로 다른 세 점이어야 되겠지? 그치? 서로 다른 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이면 삼각형이 되나? 1, 2, 3? 네, 1번 정삼각형. 아, 1번 정삼각형이었어? 아, 그러네. 그치? 정삼각형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1, 3, 5나, 그치? 뭐, 2, 4, 6이 나오면 되겠네. 그치? 정삼각형. 1, 3, 5. 그러면은, 우리가 순서상이 정삼각형이 되려면 1, 3, 5나, 그치? 2, 4, 6인데, 이 경우나 이 경우의 케이스는 같을 테니까, 요 경우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거지, 그치? A가 1이고 B가 3이고 C가 5일 수도 있으니까 바뀔 수는 있겠죠. 그죠? 이거 3팩이 나오나? 3팩? 얘네 순서 바뀌는 게? 그죠? 첫 번째가 1, 뭐 얘 순서 바뀌는 거. 얘도 3팩이니까 2 곱하기 3팩 이렇게 나오나? 그거 얼마야 이거? 3팩이 6이니까 2 곱하기 6이고 혹시 6이니까 약분돼서 혹시 3이니까 답은 18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2번은 정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이 돼야 된다. 그치? 그러면 세 개를 뽑았는데 정삼각형이 아닌 삼각형? 전체 1 중에서 정삼각형인 경우랑 또 뭘 빼야 되냐?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도 빼줘야 되겠네. 그치? 아니면 일일이 그거를 정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되게 다양하잖아. 많잖아. 젠장. 그치? 뭐 이런 놈도 있겠고, 그죠? 뭐 이런 놈들도 있겠고 되게 다양하겠지. 사실 그걸 카운팅해도 되긴 됩니다. 직접 카운팅하는 방법도 있겠지, 그치? 일단은 여사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버리면 1 빼기, 그치? 6의 3승분의 정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요 놈은, 그치? 2 곱하기 3팩이었고, 그리고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세 눈이 모두 같은 경우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6가지. 두 눈이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A, A, B 이렇게 되는 경우, 그치? 이런 경우 몇 가지냐? 우선은 봐봐. 수의 종류는 몇 가지지? 2가지지. 6시 2. A랑 B가 나왔대. 그치? 이 중에서 어떤 게 2개를 선택할 거냐? 곱하기 2가지지. 그래서 A가 2개래. 요 놈을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 몇 가지야? 또 3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럼 요 놈을 계산하면 6 곱하기 5에 2에, 그치? 6이니까 3이니까 3, 5, 15. 이거 얼마 이게? 30, 90이 나오나? 그치? 90. 이렇게 계산하면은 1 마이너스, 그치? 666에. 그러면 얼마 이게? 12, 18, 108이 되나? 108 6으로 약분하죠. 약분하면 얼마죠? 1, 8? 그치? 또 6분하면 3이 되겠고, 그치? 기분이 이상한데? 답이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 방법 말고 직접 카운팅하는 방법 없냐? 카운팅? 정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그치? 정삼각형을 특징을 봤더니, 그치? 이게, 이 변이, 이 육각형의 변 중에서 어느 변도 공유되진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런 삼각형은, 그치? 정삼각형이 아니잖아. 지금 같은 요런 삼각형은 육각형의 변들 중에서 2변을 공유하고 있는 구조지. 그치? 그리고 또 요런 놈도 있죠. 요런 놈. 한 변만 공유하고 있죠. 근데 정삼각형은 어때? 공유하진 않는다는 거. 그치? 육각형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 변만, 2변을 공유하는 건 몇 가지냐? 꼭지점 중심으로, 그치? 6개가 나오겠지, 6개. 그치? 그리고 한 변만 공유하는 놈 몇 가지야? 예를 들면은 이 변이 6개인데, 그치? 6 곱하기 이 변만 공유하는 놈 중에서 나머지 꼭지점이 하나, 2개, 그치? 이렇게 나오나?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나올 수 있냐? 예를 들면 요점에서 얘네들 공유하지 않으려면 이쪽으로도 가고, 그치? 필연적으로 공유는 하겠네. 정삼각형이 아닌 이상. 요 놈이 되겠는데? 6이 얼마 이게? 18? 이상한데 그러면 답이 안 되잖아. 정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이 돼야 돼? 그러면 18인데
이런 삼각형이어도 그치? 꼭지점 1, 2, 3이나 이런 삼각형이어도 그치? 서로 다른 세 점이니까 곱하기 얼마가 나와야 되냐? 3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원하는 답은 직접적으로 계산하면은 그치? 6, 6, 6에 그치? 18 곱하기 6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약분, 약분, 그치? 또 약분 3, 약분, 약분, 그치? 2분의 이렇게도 계산할 수는 있겠지. 자, 되겠죠? 다음에 7-7번을 봅시다. 여기 세 점이 있었네. 그치? A, B, C인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대. 그치? 지금 현재 Q가 A에 위치해 있는 거야. 오른쪽 그림 같이 원주를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주 위에 A, B, C로 움직이는 점 Q가 A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3으로 나눈 목과 똑같은 횟수만큼 Q를 이웃하는 점으로 이동시킨다. 주사위를 3에 던질 때 다음. 그러면은 주사위 1, 2는 몫이 얼마야? 몫이 0이죠. 몫이 0이고 3, 4, 5는 1이고 6은 몫이 2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럼 1, 2가 나올 확률은 얘는 그치 3분의 1이 되겠고 얘는 그치 2분의 1이 되겠고 얘는 6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3에 던지는데 점 Q가 A로 다시 돌아와야 돼. 점 Q가 A로. 그치? A로 다시 들어오려면은 움직임을 3번 하거나 6번 하거나 9번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요놈의 이동 횟수잖아. 그치? 이동 횟수. 3에 던졌을 때 이거 식을 어떻게 세우지? 3에 던졌을 때 0번 이동하는 이런 경우가 A번 나오고 이런 놈이 B번 나오고 이런 놈이 C번 나온다면 일단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3회가 되겠고 그죠? 그리고 0번 나오면 이동 거리는 0 곱하기 A 그치? 1 곱하기 B 그죠? 2 곱하기 C 여기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B 더하기 2C가 되는데 그 결과 다시 A로 올라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냐? 3K 꼴이어야 되겠죠. 3K 꼴. 그지? 물론 다 A, B, C는 그치? 0에서 2 사이니까 그죠? C가 가장 많이 두 칸씩 이동하는 거니까 C가 안만 커도 2니까 0 맞나? 아니지 3이죠. 이게 3. 최대 6까지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B 더하기 2C가 0인 경우, 두 번째는 그치? B 더하기 2C가 3인 경우, 세 번째는 B 더하기 2C가 6인 경우는 나눠봐야 되겠죠. 그럼 순서상 그치? A, B, C는 어떻게 되느냐, 그치? 여기서 A, B, C는 요때는 둘 다 0이 되겠네, 그치? 3, 0,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근데 옮겨져야 되냐, 반드시? 점키가 다시 점 A로 다시 돌아올 확률? 목과 똑같은 횟수만큼 몫이 0이면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경우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치? 뭐 이렇게 놓은 거지, 얘를. 그치? 이렇게 놓은 거였지, 뭐. 그치? 이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B만 3이거나, 그치? 혹은 얘가 1이고 얘가 1인 경우도 있겠죠.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B만 3이면 0, 3, 0이 나오고 있고, 그치? 얘가 1이고 1이면 1, 1, 1 나오겠네? 그죠? 얘가 3일 수밖에 없죠. 그죠? 요런 경우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요 놈은 확률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회 모두 A만 줄구차기 나와야 된다. 그죠? 첫 번째도 A고, 두 번째도 A고, 세 번째도 A야. 그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삼성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요때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B만 3번 나와야 된대. B가 나오는 경우 2분의 1이니까 요놈은 2분의 1에 삼성이 되겠고, 그치?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이지. 야, 근데 이 문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인데 얘네들 순서를 바꿀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3팩이 나오겠고, 그치? A가 나올 확률 얼마죠? 3분의 1, 2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이러면 C만 3번 나오는 경우잖아, 그치? 6분의 1에 삼성. 요거 다 더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1번 답은 P는 이게 얼마야, 계산하면? 27분의 1인가? 아, 이 계산하기 싫다. 3에 3승분의 1 더하기, 그치? 2에 3승분의 1 더하기, 그치?
요 계산은 6이네. 6분의 1이네. 그치? 6분의 1 더하기, 그치? 6의 3등분의 1이야? 그럼 쟤다 6의 3승으로 통일을 해줘야 되나? 6의 3승으로 바꿔주면, 그치? 2의 3승이 나오겠고, 얘는 3의 3승이 나오겠고, 그치? 6의 제곱이 나오겠고,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666이 되겠고, 그치? 8 더하기, 27 더하기, 그치? 36, 37 나오나? 이건 얼마야? 64. 64니까 72가 나오나? 그치? 72야? 그치? 666. 그치? 요는 8. 아이씨.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2, 2, 2, 3, 3, 3이고, 72는, 그치? 8 곱하기 9죠? 약분 되겠고, 그치? 답이 3분의 1이냐? 어? 아, 3분의 1이 아니야, 이거? 요거 뺀 거야, 요거? 요거는 아닌 거야? 뭐가 잘못했어? 7번. 36. 27. 응? 1? 뭐야? 아,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경우는 빼버렸네? 삼만큼 나가거나 6만큼 나가야 한다고? 아니, 그러면 여기서 점 Q가 다시 점 A로 다시 돌아올 확률. 아, 이게 국어인데. 그냥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으면은 A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건가? 아씨. 그냥, 이거를, 그러면 움직이지 않았던 거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문제에서 빼야 되겠네? 지금 말이 좀 애매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선생님식의 풀이는, 그치? 주사위를 3에다 넣었는데 점 Q가 A에 위치할 확률을 물어본다. 이렇게 푸는 게 맞고, 말이 애매하다. 그치? 점 Q가 점 A로 다시 돌아올 확률은 다시 어디 갔다 온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빼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치? 요 부분이 3분의 1이니까 요 부분이지. 요 부분 날려버리면, 8 날려버리면 얼마야? 64? 666분의 64야? 그럼 답이 되나? 어? 666분의, 그치? 64는 8 곱하기 8이지. 그럼 여기서 죄다 2는 3개가 없어지겠고, 그치? 27분의 8이야, 답이? 좀 너무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국어를 못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2번, 점 Q가 원주 위를 적어도 한 바퀴 돌게 될 확률? 적어도 한 바퀴? 적어도 표현이니까 어떻게 해? 그치, 6건. 그럼 제자리에 있거나, 한 칸만 가거나, 2칸만 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요 놈은 3인데, 그치? 요식은 그대로 쓰겠고, 3번 더 넣었으니까. 그치? 이 연산 결과가 0이거나 1이거나 2인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수적상이 또 나올 거라고. 그지? 그거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다. 넘어갑시다. 오늘 할 게 너무 많아. 큰일 났어, 이거 8단원. 8단원의 목표가 오늘, 그치? 그냥 필수예제 8-9번까지 푸는데 의의를 둘까? 아니면, 그치? 필수예제 8-13번까지 해도 되고.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치? 첫 번째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확률은 표본 공간 전체에서 그 특정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률이라고 하잖아. 그치?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표본 공간 안에, 그치? 사건 A랑, 그치?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쳐봅시다. 그치?
그랬을 때 우리는 그치? PA는 어떻게 계산하죠? 전체 NS분의 NA를 뜻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치? 마찬가지로 PB도 어떻게 계산한다? 그치? 전체 NS 중에서 NB, 그치? NB를 표현하겠고 여전히 P의 A 교집합 B는 어떻게? 그치? 전체 NS 중에서 그치? N의 A 교집합 B를 뜻하는 내용이 되겠다. 그치?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치? 우리가 전제 조건이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지? 전체에서 A가 발생할 확률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치? 근데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표본 공간을 그치? 변형시키는 거야. 혹은 그치? 변형이라고 하고 난 제한시키는 거죠. 그치? 전체가 아닌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치? P A바 B 이렇게 쓴다고. 읽을 때 P A바 B. 이건 뭐냐면은 얘랑 다르게 그치? 표본 공간이 B가 되는 거야. 그치? B 안에서만 생각하래. B 안에서. 아 그러면 요 안에서만 생각하래. 요게 표본 공간이 된다는 거야. 그치? 요 중에서 사건 A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치? 이 영역의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우리 계산은 이렇게 쓰겠죠. 그치? NB 중에서 그치? NB 중에 있는 NA니까 그치? NA 교집합 B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근데 이걸 확률로 표현해 보려면 위아래를 NS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NS랑 NB 그치? 여전히 NS분의 NA 교집합 B를 계산했더니 그 결과 이게 뭐죠? PB분의 그치? PA 교집합 B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PA바 B라고 합니다. B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A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죠? 이게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도 있겠죠. 그치? B바 A는 뭐겠어? 그치? 주어는 얘야. 앞에 있는 게 주어란 말이야. 그치? B를 물어보는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 A 안에서. 얘를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뭐겠어? 그치? P A 안에 있는 PB니까 P A 교집합 B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치?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래. 그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말이야. 구체적인 예를 PA 그러니까 사건 A가 만약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라면 뭐라고 쓰겠어? 3, 6 이렇게 쓰겠죠. 그치? 사건 B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치? 2, 4,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우선은 A랑 B의 교집합은 6 하나 나오겠네. 그죠? 우선은 PA는 얼마냐? 전체 6개 중에 2개니까 6분의 2, 즉 3분의 1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PB도 그치?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고 그치? PA 교집합 B도 전체 6개 중에서 하나니까 6분의 1 이렇게 나오지. 하지만 이 중에서 그치? 그림을 그려주면은 S가 있고 그치?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가 6이고 그치? 2, 4, 그치? 1, 5 이렇게 나온 상황이잖아. PA바 B는 뭐라고? 이 B 중에서 A의 비율이니까 얼마야? 3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나와. 3분의 1이니까. 그치? 그리고 B바 A는 어떻게 됐어? A 안에 있는 B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치? 이놈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뭐 P, 그치? 이거밖에 없네. 그치? A 여사건 바 B는 어떻게 되겠지? 그치? B 안에서 A의 바깥에 있는 놈 얘네들이 되겠죠. 여전히 3분의 2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치? 근데 운 좋게도 두 놈이 같지.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독립을 뜻하는 녀석을 쓴 거야. 적절한 예가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아 이게 조건부 확률이구나.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치? 이렇게 정의를 내렸단 말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니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자 봐봐. PA바 B가 그죠?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요 놈을 일로 곱해주면은 PA 교집합 B를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요 놈은 그냥 뭐랄까 그 사건의 곱이라 그랬잖아. 그치? 곱사건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곱하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치? P바 곱하기 PA바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혹은 그치? PA 곱하기 PB바 A로 쓸 수도 있을 거라고. 그치? 무슨 말이지? 자 봐봐. 이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죠. A이면서 동시에 B인 거. 그러려면 B가 발생하고 그리고 B가 발생했다는 전제 조건하에 A가 발생해야 되는 거지. 그러잖아. 이게 무슨 뜻이지?
B 안에서의 A니까 B가 발생했다는 전제 조건하에 A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죠. A가 먼저 발생하고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준 거야. 그치? 그래서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네. 교집합이. 식만 살짝 바꿔준 겁니다. 이 사건은 모든 확률에 적용되는 공식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조건부 확률 문제를 손쉽게 푸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면 뭐냐? 대개 사건이 어떤 케이스냐? A랑 B 두 개의 사건이 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A가 있으면 사건 A가 있으면 사건 A 여사건도 있겠고, 그치? 사건 B가 있으면 사건 B의 여사건도 있겠고, 물론 교집합도 있겠지, 그치? A 교집합 B. 그럴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만약에 수식 문제라면 그냥 풀면 되는데 우리가 케이스로 막 주어지는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사건 A랑 B일 때는 말이야 표 그리는 게 제일 좋아. 풀이 방법에서. 그치? 표 그린다. 표. 어떤 표? 4 곱하기 4짜리 표를 그리면 돼. 어떤 식으로? 그치? 그래요 여러분. 4 곱하기 4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주면 끝납니다. 여기가 사건 A가 되겠고 그러면 A의 여사건을 쓰겠고 사건 B고 혹시 B의 여사건을 쓰겠고 여기는 개 여기도 개. 그러면 여기는 뭐냐? 그치? A이면서도 B인 사건들이 여기 나오겠죠. 요 놈은 A이면서 B인 거.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이 그림을 봐봐. 영역이 크게 4개 아니냐? 여기는 뭐야? A이면서 B인 거. 여기는 A이면서 B가 아닌 거니까 A이면서 B의 여사건인 거지. 여기는 뭐야? B이면서 A의 여사건이고 여기 뭐야? A의 여사건이면서 B의 여사건인 4개의 영역으로 나오잖아. 4개의 영역으로 쓰는 거야. 여기 뭐야? 그치? A면서 B인 것을 쓰겠지. 그치? A. 여기는 그치? A가 아니면서 A 바깥에 있면서 B인 거. 그치? B, C, D 이런 식으로 쓰겠죠. 전체 그치? 전체 개수가 나오거나 이게 각각의 값이 확률로 나올 수도 있겠지. 보통 개수로 나올 거라고. 응? 표를 봤더니 그러잖아. 어느 반에 60명의 학생을 남녀로 구분한 결과 다음과 같아. 그치? A반과 B반. A반과 B반이 나왔지만 A반과 A의 여사건 반. 그치? 남자랑 여자는 반대 개념이니까 남자이거나 남자가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 여사건으로. 그치? 각각의 수치를 적어놨죠. 그러면 전체 60명 중에서 A반에서는 A반은 31명인데 그 중에서 남학생이 15명, 여학생이 16명인 거고. 그치? B반일 때는 그치? 남학생이 13명, 여학생이 16명인 거죠. 그러면 A반, B반 통틀어서 남학생은 28명, 여학생은 32명 이런 식이야. 그랬을 때 그런 거야. 임의로 여러분들이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A반 남학생일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혹시 잘 들어봐. 문제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그 학생이 A반 남학생일 확률은 60분의 15가 되겠지. 근데 이런 거야. 어떤 한 명의 학생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남학생이었더래. 그치? 남학생이었더래. 그러면은 남학생이니까 남학생은 전체 28명이잖아. 그럼 60명 중에서 계산할 필요 없이 남학생에서만 보는 거잖아. 뽑았더니 그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반 남학생의 확률은 얼마다? 28분의 15가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딱 뽑았는데 그 학생이 A반이라는 사실을 알았대. 근데 그때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은 얼마라고? A반 중에서 남학생이니까 31분의 1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야. 알겠냐? 4 곱하기 4 표를 그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 다 됐고 혹시 문제 쭉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몇 문제를 풀면 되겠어? 7문제? 겁나게 많네. 아니 9문제네. 맙소시 9문제. 그렇다고 이거 웬만큼 좀 나가겠는데? 개념은 3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푸는 게 좋고 실제 문제에서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조건부 확률은 대부분 뭐뭐 하였을 때라는 표현이 나와. 이건 사실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데 앞에 뭐뭐 하였을 확률. 그치? 그러면은 뭐뭐 하였을 때라는 표현이 꼭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완벽하게 분해내면 되거든.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이.
자, 지우겠습니다. 그치? 우선은 8-1번은 간단한 수식만 나왔죠. 그치? PA가 0.3이고, 그죠? PA바 B가 0.259, PA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이 0.4, 그리고 PB와 PB바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죠. 그림 좀 그려봐. 그림 그려. 그치? S가 있는데, 그치? 아, 이 그림이, 그치? 망할. A, B 이렇게 있더래. 그치? PA는 여기지. 여기 확률이 그렇고, 그치? 요 놈은 뭐야? B 안에서 얘가 차지하는 확률이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요 놈을 쫙 보니까 요거 뭐냐? 1-PA 합집합 B가 0.4라는 거죠. 그럼 합집합은 0.6이라는 거네. 0.6. 그러면 여러분 이게 0.6인데 지금 얘가 0.3이잖아. 이 두 개가. 그럼 요 부분만 따지면 얼마야? 요 부분이 0.3이 된다는 거죠. 그지? 이 두 부분 합쳐서 또 0.3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요걸 딱 봤더니 너무 그냥 도표로 풀어서 그런가? 요 놈은 이 중에서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0.3이니까 여기 0.1이겠네? 그럼 이제 0.2고 토탈 0.6이니까 여기 0.4겠네? 다 나왔네? PB는 얼마야? 0.4. 그죠? 그리고 이 PB바에는 A 중에서 B니까 3분의 1이래요. 그죠? 이놈은 3분의 1. 이놈은 0.4. 너무한가? 수식으로는 어떻게 풀죠? 여기서 우리가 그치? PA바 B는 그치? PA 교집합 B랑 그치? PB 이렇게 나오겠죠. 이놈이 얼마라고? 4분의 1 이렇게 씁시다. 그치? 그래서 PA 교집합 B는 그치? 4분의 1의 PB 이렇게 수식을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도 PA 합집합, 그치? PA 합집합 B가 0.6으로 나왔는데 이 합집합은 아까 어떻게 배웠죠? 지난번에?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잖아. 그치?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0.6은 요 놈은 이미 0.3이라고 나왔고 PB 몰라. 요 놈은 어떻대? 그치? 4분의 1 PB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요 놈은 4분의 3인가? 그치? 4분의 3의 PB는 얼마라고? 0.3이래. 약분 시켰더니 그치? PB는 얼마야? 0.4가 되겠고 혹시 요 놈이 0.3은 PA 교집합 B는 얼마? 0.1이 나오겠고 나머지 다 계산되겠지.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풀 수도 있겠고 그치? 그래? 3번 한번 해봐. 8-3번. 자, 8-2번을 봅시다. 어느 지하철 승객을 조사했더니 남자 승객은 60%, 안경을 쓴 승객은 30%, 안경을 쓴 남자 승객은 20%였대. 임의로 택한 한 사람이, 그러니까 표를 그리기면 되겠네.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안경을 썼냐 안 썼냐 이 차이잖아, 그치? 그럼 표를 어떤 표? 4 곱하기 4를 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남자냐, 그치? 여자냐? 안경이냐? 안경이 아닌 걸 뭐라고 하지? 나안이라 그러지, 그치? 나안, 그치? 근데 이게 확률로 나왔단 말이야. 퍼센티지로 나왔으니까. 어느 지하철 승객을 조회했더니 남자 승객이 얼마? 60%네. 그럼 여기 0. 그냥 60이라 합시다. 전체 100 중에서. 그럼 여자는 얼마? 40%였대, 그치? 이 중에서 안경을 쓴 승객은 얼마라고? 30%. 안 쓴 사람은 70%. 여기는 토탈 100이 나오겠죠. 개. 그 중에서 뭘 물어봤냐? 안경을 쓴 남자 승객이 전체 20%래. 여기가 20%라니까. 여기는 얼마? 40%가 되겠네? 그럼 여기 30%고, 그죠? 여기는 10%. 다 끝났네? 그죠? 문제 1번을 봤더니 얼마? 임의로 택한 승객 한 명이 남자였을 때 이 중에서 뭐래? 이 중에서. 이 승객이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은 60분의 20이니까 답은 3분의 1 나오겠지.
그죠? 두 번째, 임의로 택한 승객이 여자이었을 때 이 중에서. 그죠? 이 승객이 안경을 쓰고 있죠, 확률. 그죠? 4분의 3이라는 거네. 그죠? 안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근시율이 제일 높던데? 90몇 프로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20살쯤에 이제 군대 입대하잖아. 90몇 프로가 안경 썼어. 근데 좀 이게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한국 사람들만 뭐 종특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 IT 산업과 관련이 있겠지, 우리나라. 그치?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치? 과도한 입시 제도도 맨날 애들이 책만 보기도 하고, 그치? 맨날 또 스마트폰만 보지? 아무튼 이게,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있는 또 독특한 PC방 문화도 있잖아, 그치? 그게 눈을 엄청나게 상하게 하는 거야, 근시. 그러니까 근시가 가까이서 보는 것도 문제지만은 PC방 대체로 어떠냐? 조명이 어둡지. 어두운 빛이 밝기가 어두워지면은 이 부분에 대한 뭐랄까 피로도가 되게 급격히 늘어난대. 근시가 빨리 오는 겁니다. 뭐, 그치? 나중에 수술하면 되겠지. 근데 수술해도 되긴 하는데 그 수술하는 안과 의사들도 안경 쓴 사람들이 많지.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수술 안 하지? 해도 다시 안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관리가 중요한 거야, 사실은. 내가 한 가지 알려줄까, 상식을? 사람의 시력이 보통 주변에 2.0인 친구들 본 적 있냐? 어렸을 때는 있었겠지, 그치? 2.0 되게 좋은 거잖아. 그럼 사람의 그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 기네스북에 등재됐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내가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얘기. 7.0까지 있었어. 7.0. 저기 이탈리아의 어떤 어부였어. 어부. 근데 직업과도 관련이 있어. 어부들이나 저기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시력이 되게 좋아. 아니 몽고에 있는 사람들이, 몽골인. 그러니까 겁나게 먼 지역만 이렇게 보고 그 눈에 방해가 되는 요소도 별로 없는 거야. 그지? 바다에서도 우리가 배를 타면 대대로 1등 항해사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먼 바다를 보잖아. 그래서 시력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대. 7.0, 7.0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칠판에 내가 깨알같이 글씨를 이렇게 써놔. 깨알같이. 그 다음에 수연이 위치에서도 그걸 다 해두고 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도 자세히 봐야만 보이는 것들을 거기서 그냥 읽어. 그럼 아침에 겁나 학교 일찍 와서 한국사 시험이래. 못 외웠어. 깨알같이 그냥 막 적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저 뒤에서 실력이 아니라 시력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좀 그러면은 아침 일찍 이만한 B4나 A4에다가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 그 다음에 학교 정문에다 딱 붙여놓는 거야. 그 다음에 창가에 앉아서 이러면 돼. 아니 시력 7.0이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냐? 아니 다 보이겠지. 선생님은 도대체 뭘 보는 거야? 앞만 봐도 자기 눈에 안 보여. 걔는 보고 있어. 그렇습니다. 아울러 그 집안이 시력이 대대로 좋대. 그 집안에서 시력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이 그 남자 어부의 여동생인데 3.0이래. 참고로 여러분, 그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 뭐겠어? 매도 시력이 되게 좋지. 매 시력이 얼마랬어, 지난번에? 시력이 15라 그랬잖아. 한 500m 상공에서 저 아래 있는 들판에 있는 설치류를 이렇게 낚아채 가는 거 보면 겁나게 좋은데 매보다 더 좋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류야, 조류. 이게 시력이 좋다면은 이게 뭐랄까 동공 자체가 겁나 크겠지. 이게 조리개처럼 겁나게 얇게 쪼리고 겁나게 크게 볼 수도 있고. 올빼미보다 더 큰 눈알을 가진 조류 뭐 있겠어. 조류. 타조 시력이 무려 29래. 맨날 이렇게 저 멀리 보잖아. 한 근 2km까지 보는 거야, 걔네들. 2km밖에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치타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걔가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하냐, 타조. 머리 땅에 박아. 안 본대. 위기를 안 보면 위기가 없어지는 줄로 생각하나 봐. 역시 그래서 새대가리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8-3번도 같이 풀도록 합시다. 10개의 제비 중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데 이 제비를 A가 1개를 뽑고 다음에 B가 1개를 뽑을 때 다음 물어봅니다. 보시오.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그 다음에 B가 당첨 제비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3번은 한번 별표를 쳐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잘 봐봐. 지금 이만한 상자 안에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중에 당첨 제비가 3개가 있더래. 그때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한테. 야, 너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뽑을 거야. 그치? 동시에 뽑는 게 아니고 먼저 뽑는 사람이 있고 나중 뽑는 사람이 있더래. 그러면은 야, 누가 먼저 뽑을래 하면 너희들이 고민하겠지. 아, 먼저 뽑는 게 유리할까? 아닌가? 나중에 뽑는 게 유리할까?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야. 그치? 지금 그 경우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어떤 게 유리할 것 같아?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뽑으려고 막 기를 쓸 필요도 없고. 그치? 똑같다. 그 이유는 자 봅시다. 10개 중에서 3개가 있대. 7개가 꽝이 돼 있고. 먼저 A랑 B가 있는데 A가 먼저 뽑는데 그럼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10개 중에서 3개니까 10분의 3이죠. 자, 두 번째. B가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는 그치? 앞에 1회, 2회에서 B가 뽑는데 A가 먼저 뽑고 B가 뽑는 경우잖아. 근데 A가 당첨 제비를 뽑고 B도 당첨 제비를 뽑을 수도 있겠고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잖아. A가 꽝을 뽑은 상태에서 B가 뽑을 수도 있잖아. 그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든 모두 다 케이스가 되겠지. A가 뽑고 그냥 간 거야. 우리 저놈이 뽑았는지, 그러니까 꽝인지 당첨점인지 모르는 상태지. 그럼 우리 두 가지는 모두 케이스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됐어? A가 먼저 뽑았을 때 10분의 3이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얘는 7개인데 얘는 2개가 됐으니까 남은 거 얼마? 9분의 2가 되겠지. 이때는 어때? A가 깡을 뽑을 때 10분의 7이야. 그치? 그럼 얘는 얼마다? 9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은 얼마? 90분의 6이고 얘는 90분의 21인가? 더하면 얼마? 90분의 27이죠. 9로 나누면 얼마다? 10분의 3으로 둘 다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먼저 서둘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만약 예를 들어 A가 당첨제비 뽑으면 이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B는 아예 못 뽑는 경우는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A가 먼저 당첨되면 그러니까 먼저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 네. 먼저 당첨 제비를 뽑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러니까 서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뽑는 경우, 네. 그거 계산해 보면 되겠지. 그때는 근데 A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치? A가 이길 확률은 우선은 10분의 3이죠. 첫 번째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거지. A가 꽝이고 10분의 7이고, 그 다음에 B도 꽝이어야 되겠지. 그래야 A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때 또 뽑는 거니까. 요거는 얼마지 그러면? 9분의 꽝이니까 6이고 그 다음에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마찬가지로 B도 계산하면은 그치? A가 꽝이어야 되겠죠. 10분의 7 그 다음에 9분의 3 그 다음에 A꽝 B꽝 다시 A꽝 B가 당첨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요놈은 A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A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지. 그건 어디냐면 무한히 뽑고 아니야? 다시 집어넣는 거야. 복원 추출일 때는 이게 무한 등비급수로 계산이 될 거라고. 복원 추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A가 당첨대비를 뽑아. 그 다음에 B가 꽝이야. 그치? 10분의 7, A가 꽝이고 B도 꽝이고 다시 A가 당첨대비를 뽑아. 이런 식으로 가겠죠. 공비가 100분의 49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얼마냐? 1-100분의 49분의 그죠? 10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열에다 100을 곱하면 얼마? 51분의 30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승부가 날 때까지니까 B가 이길 확률은 51분의 21이 나오겠네. 그러면 A가 더 유리하겠네. 먼저 뽑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지금 근데 현실 세계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 이 같다라고 나오지. 근데 현실 세계는 어떠냐? 같아? 이런 경우야. A가 뽑고 확인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같아. 근데 어때? A가 뽑자마자 아하! 자기가 뽑았다 그럴 거 아니야. 그 순간 B의 선택사항은 이건 없어져. B는 이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그지? 아니 그때는 뭐가 되냐면 그때는 그게 아니고 요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 B는 요게 되는 거야. A가 지 거를 밝혀버린 순간. 알겠어?
그러면 10분의 3이 크냐 9분의 2가 크냐 10분의 3이 더 크지. 더 작아진다는 거. 근데 A가 딱 봐도 아 꽝이네. 그치? 그때는 B는 이제 용확률이 돼버리는 거야. 더 세져겠지. 더 크겠지. 그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야 돼? A가 뽑고 그냥 가야 돼. 그래 이런 확률이 갖다 있다고. 이해되겠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 이름이 뭐더라? 그게 그 있잖아. 여러분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의 문을 열고 그거 뭐지? 이름이 펄먼티가 아니고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예전에 197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실제로 벌였던 일인데 쇼프로야. 쇼프로 진행자야. 어떤 사람이 퀴즈 우승을 했어. 그럼 이 사람한테 당연하게 그냥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세 개의 문을 선택하게 해줘. 1번 문, 2번 문, 3번 문. 그런데 사회자는 알고 있어. 이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은 이 세 문 중에 문 하나의 뒤에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페라리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 문 뒤에는 꽝인 거야. 그런 다음에 먼저 골라. 예를 들면 수현이가 골라. 1번을 딱 골랐어. 그럼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여기가 실제로 이 뒤에 페라리가 있을지 꽝이 있을지는 나는 알잖아. 여기 만약에 페라리가 있다면 둘 다 꽝이겠죠. 만약에 여기에 페라리가 있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페라리고 하나는 꽝이지. 그럼 어떤 경우도 간에 둘 중에 하나는 꽝은 있겠지. 1번을 딱 골랐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러는 거야. 아, 이게 몬티올이다. 이거 적어놔야 돼, 여러분. 나중에 어디서 찾지? 구글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몬티올 문제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이러는 거야. 1번 골랐다 이거지. 그럼 나는 이 둘 중에 둘 다 꽝이거나 하나는 꽝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꽝인 문을 하나 딱 열어서 보여줘. 자, 봐봐. 여기 꽝이지? 그런 다음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한 대의 페라리가 있겠네? 당신 처음에 했던 선택을 바꿀래? 그냥 계속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겁나 얍삽하지. 그치? 야근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겠지. 아니,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바꿀래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차피 그지? 어차피 뭐 내가 바꾸나 계속 유지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너는 어떨 거야? 바꿀 거야? 너는? 저도 바꿔? 좋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인가 보네. 어떨 거야? 그대로? 그대로? 여학생들 좀 보수적인데. 확률적으로 계산해본 말이야.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바꿔야 돼. 바꿨을 때 당첨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고, 아니,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치?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것은 3분의 1의 확률인 거야. 왜냐면 계속 유지하는 것은 원래 이 상태에서 그냥 뽑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 알겠냐? 근데 바꾼다는 것은 요렇게 선택될 수도 있고, 요렇게 선택될 수 있잖아. 가지수가. 하나는 죽여버린 거잖아. 이 사람 열어서. 그치? 그 다음에 바꾼다는 것은 이제 선택까지 2개 중에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라고. 선생님, 여기서 내가 얘를 다시 선택한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이놈을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긴 어렵진 않은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몬티올이라고. 기억해.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쇼야. 그 쇼 진행자 이름인가 그럴 거야, 아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실제로 여기에 당첨제비가 있는 경우 여기에 당첨제비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얘네들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계속 유지하는 경우의 확률. 마찬가지로 그죠? 바꾸는 경우도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경우 이쪽에 있는 경우로 나눠서 그치? 바꿨을 때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바꿨을 때 확률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많은 수학자들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왜냐면은 바꾸든 안 바꾸든 간에 그치? 이게 그냥 다시 얘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냥 2분의 1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인 거야. A가 제비를 뽑고 확인하고 가는구나. 그냥 가는 경우 그 차이라고. 여기서는 계산할 때는 그치? 뽑고 확인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꾸는 게 유리하다. 아, 계산하기 싫은데 놀고 싶다. 1시간 됐는데 잠깐 좀 쉬었다 할까? 지금 이제 8-3번까지 했죠? 8-4, 5, 6, 7, 8, 9번 겁나게 많아. 8-4번부터 하면 되는데 잠깐만 쉬어. 목도 좀 쉬고 하니까 음료수 하나 마셔야 되겠다. 음료수는 두유로 마실까? 자, 할까? 다시. 갈 길이 멀어, 여러분. 아직 본격적인 그런 조건부 확률 문제가 안 나왔는데 8-4번 정도 볼 수 있겠다. 8-4번. 주머니 A에는 흰 공 3개, 붉은 공 2개. 주머니 B에는 흰 공 2개, 붉은 공 3개 들어있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B에 넣은 다음 주머니 B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이 공이 흰 공일 확률은 이거 뭐 조건부 확률 아니잖아.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산하십시오. 넘어가고 8-5번도 그래서 그 조건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사실 조건부 확률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문제 8-8번과 8-9번 두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보자. 볼트를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세 대의 기계 A, B, C가 각각 전체 생산량의 25%, 35%, 40%를 만들고 각 제품의 5%, 4%, 2%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이 세 대의 기계가 생산한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제품을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꺼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리고 꺼낸 제품이 불량품일 때 이 제품이 기계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사실 8-8번이 전형적인 우리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다이렉트로 2번을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조건부 확률을 공부할 때 있어서 이 8-8번처럼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러면 분명하게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자, 8-8번에서는 A, B, C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A는 전체 25%, 그치? B는 35%, C는 40%를 만들고, 그치? 이 25% 안에 있는 25%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5%가 불량이라는 거죠. 불량, 에러, 그치? 얘는 이 35%를 전체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4%가 에러라는 거죠. 얘는 2% 이렇게 나왔더래. 자, 1번은 이 중에서 제품 하나를 꺼냈는데 이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P 에러를 물어보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A 제품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 B 제품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불량일 수도 있겠고, C 제품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불량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해야겠지. A를 먼저 선택할 확률 얼마나? 0.25. 그 중에서 또 불량이 5%니까 0.05. 이 경우가 있겠고, 혹시 B에서도 나올 수 있죠. B 더하기 B는 0.35 곱하기 0.04가 되겠고, 혹시 C는 0.4 곱하기 0.02. 요 놈을 몽땅당 계산하면 P2가 되는 거야. 근데 2번은 뭐였어? 이 제품이 그치 불량품이었을 때가 전제 조건이죠. 그 중에서 이 제품 A에서 만들었을 확률은 요거잖아. P A 바 2를 물어보는 거죠. 그치? 요 놈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엄밀하게 계산하면 P2분의 그치? P A 교집합 2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봅시다. 전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치? S가 있는데 그치? 여기가 A고 B고 혹시 여기가 A 영역이고 B 영역이고 C 영역이야. 그러면 분량이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분량. 이 A가 이 영역의 면적이 그치? 25% 여기는 B는 35% 여기 40%고 이 전체 25% 중에서 5%가 분량인 거고 혹시 요 놈은 4% 2%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2는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 P2를 계산하려면 1번은 엄밀하게 말하면 수식은 P2를 물어보는 거지. 에러인 확률. 그치? 그러면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을 모두 더해줘야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되겠냐? PA 교집합 2가 되는 거잖아. 그죠? 요 놈은 PB 교집합 2가 되는 거고, 그죠? 또 PC 교집합 2,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졌냐면 A 교집합 B는 교집합에서 먼저 A가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하에 E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놈은 어떻게 있어? B가 발생하고 그치? 그 전제 조건하에 E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요 놈은 그치? C가 발생하고 그 전제 조건하에 E가 일어나는 그치? 요런 식의 계산이었다고. 그치? 요 놈이 0.25, 0.005 A 중에서의 에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죠. 그게 1번 답이라고. 근데 2번은 요걸 물어봐야 되겠죠. 2번. 그죠? P, A와 E를 물어보는 거잖아. 에러였는데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이잖아. 그럼 요 놈은 계산하는 조건 확률대로 P 2분의 P, A 교집합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예. 근데 P, 2를 구성하고 있는 놈들은 이 세 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라고? 그치? P, A 교집합 2 더하기 P, B 교집합 2 더하기 P, 그치? C 교집합 2 중에서 P, A 교집합 2 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야? 얘가 각각 계산됐죠. 그치?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냐? 1 더하기 2 더하기 3 중에서 1을 물어보는 확률이 된다고.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뭘 연습해야 돼? 이거 바로 찾지 말고 처음에 요걸 찾는 문제를 먼저 해야 돼. 요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제도 나와 있잖아. 8-10변에서 어떤 병아리 감별사는 수컷 중에서 2%는 암컷으로 판별하고 그치? 암컷 중에서 3%는 수컷으로 잘못 판정한대. 어느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 중에서 수컷이 40%고 암컷이 60%래. 그럼 우리가 랜덤하게 뽑았는데 얘가 수컷이 나올 확률은 0.4라는 거죠. 이 감별사가 수컷으로 판정한 병아리가 실제로는 암컷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조건부란 말이야. 그치? 응? 아닌데? 이게 조건부야? 이 감별사가 수컷으로 판정한 병아리가 암컷일 확률을 구하. 이거 조건부구나. 그럼 이거 선생님이 뭐뭐 했을 때라는 표현이 없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뭘 풀어야 되냐면 이 감별사가 그치? 한 마리의 병아리를 감별했을 때 이것이 수컷으로 판정될 확률은 얼마냐? 이걸 먼저 계산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문제 이건데 그걸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 감별사가 어느 한 마리를 판별했는데 이것이 수컷으로 판정되었을 때 이것이 실제로는 암컷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조건부 확률이란 말이야. 지금 그게 2번을 물어보는 거잖아. 문제. 그럼 여러분 먼저 뭐부터 해야 되지? 이 감별사가 수컷으로 판정할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지. 정확하게 수컷을 뽑아서 수컷으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치? 암컷을 뽑아서 수컷으로 잘못 판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두 놈을 더해주는 게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뭐야? 그 두 놈 더한 것들 중에서, 그치? 암컷을 뽑아서 수컷으로 판별한 경우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나눠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 해봐, 빨리. 자, 넘어갑시다. 자, 8-9번 문제를 봅시다. 어떤 재판관의 판결은 피고가 유죄일 때 유죄라고 판결할 확률이 실제로 0.95고 그러면 거꾸로 판결할 확률이 0.05라는 거네. 그리고 피고가 무죄일 때 무죄라고 판결할 확률이 0.99. 피고가 유죄일 확률을 P라고 할 때 이 재판관이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 피고가 실제 유죄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실제랑 그치? 판결이 나오겠죠. 그치? 실제가 유죄고 판결도 유죄인 경우랑 판결은 무죄로 나올 수 있죠. 실제로 유죄인데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0.959. 그치? 얘는 0.05네. 그치? 실제로는 무죄인데 무죄로 판결하거나 유죄로 판결하는데 이 놈은 얼마라고? 0.99. 그치? 0.01이 된다는 거잖아. 그죠? P라면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 유죄 판결을 내릴 확률은 얼마냐 실제로? 판결을 유죄로 내리는 경우는 실제도 유죄이면서 유죄로 판결을 내리거나 그치? 무죄인데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치? 실제로 유죄일 확률이 얼마라고? P래.
그럼 실제로 무죄일 확률은 얼마냐? 1-P였겠지. 그죠? 그럼 우리가 유죄로 판결할 확률은 P 곱하기 0.95 더하기 1-P 곱하기 0.01이지. 이게 유죄로 판결할 확률인 거야. 그치? 이게 FP인가?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유죄로 판결을 내렸을 때 내릴 확률을 물어본다면 이게 답이 되겠지. 내렸는데 이 사람이 실제 유죄이었을 확률이죠. 그치? 그럼 실제로 유죄일 때 유죄로 판결된 요 경우잖아. 그치? P 곱하기 0.95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지. 조건 확률이잖아. 그치? 걔가 뭐라고? FP라는 거야, 이거? 그럼 P를 0 플러스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그치? P가 0 플러스일 때 이거 정리해봐. 0.95P 더하기, 그치? 0.01 빼기 0.01P 0.95P 이렇게 나오네. 그치? (0.94P) 더하기 0.01이고, 그치? 0.95P. 그럼 0으로 가면은 분모가 뭐가 되냐? 0으로 집어넣어 봤더니 0.01이 돼버리죠. 분자는 뭐가 돼? 0이 돼버리겠지. 그냥 0.01분의 0이니까 값은 0이 되겠지. 그치? 의미는 없네. 극한 문제인데, 그치? 그냥 여기까지만 내지 뭘 이걸 극한을 보내냐. 번거롭게. 응? 8-12번 풀어봐. 자, 시간이 사건의 독립과 종속까지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다. 첫 번째, 자,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독립사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치?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야. 독립인 것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건데, 다시 말해서 PA라는 사건과 PA바 B라는 사건과 PA바 B의 여사건은 좀 표현이 다르지.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그치? 얘는 뭐야?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얘는 뭐야?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이게 모두 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사건 A는 사건 B가 일어나든 말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두 사건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한단 말이야. 두 사건이 독립이야? 그럼 두 사건이 영향이 없어? 그럼 두 사건이 동떨어져 있어? 이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야, 그림을 봐봐, 그림. S가 있고, 그치? A가 있고, B가 있어. 만약에 동떨어져 있다면 이 부분이 사건이, 이게 확률이 0인 거잖아. 지금 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PA라는 것은 전체 중에서 요 놈이 차지하는 비율이지. 그리고 요 놈 뭐야?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얘는 얘 바깥에, 그치? 얘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그게 어떻다고 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의 비율이 전체 중에서 얘 중에서 바깥 중에서 비율이 다 똑같은 경우를 우리는 사건 독립이라고 하는 거라고. 상관이 없다라는 게, 그죠? 실제로 어디든 같다라는 뜻이잖아. 그게 서로 영향이 없다라는 뜻인데 학생들이 해석을, 그치? 완전히 동떨어진 교집합이 없는 걸로 해석해버린다고. 교집합이 없는 사건은 뭐냐? 배반 사건이야. 그게 독립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야. 주사위를 던진 사건을 S라고 합시다. 1, 2, 3, 4, 5, 6. 사건 A는 3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야. 그치? 3, 6 이렇게 나왔다. 그치? 사건 B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래. 그치? 1, 그러니까 짝수니까 얼마? 2, 4, 6이 되겠고, 그치? 사건 C는 말이야, 그치? 사건 C는 뭐랄까? 홀수 말고, 그치?
4의 약수? 쟤랑 또 뭐 할까? 그치? 4 이하의 눈? 아니, 그러면 안 된다. 그치? 3, 아니, 뭐지? 그치? 6. 어떤 게 좋을까? 그치? 6의 약수? 1, 2, 3, 6? 그치? 아이, 모르겠다. 그치? 어떤 얘가 좋았지? 그치? 4의 약수. 그치? 이런 경우라고 봅시다. 이런 경우. 그치? 그러면 일단은 그치? A랑 B만 놓고 보자고. 그치? P, 이게 적절한 경우인가? 적절하겠구나. 그치? 우선은 A랑 B가 독립이냐 아니냐 이걸 살펴볼 텐데 그림을 그려봅시다. S가 있고, 그치? A가 있고, B가 있죠. 그럼 교집합은 6이네? 그치? 3이고, 그치? 2, 4, 1, 5 이렇게 있잖아. 그치? PA가 얼마야? PA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PB는 얼마죠?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야. 그치? PC는 얼마죠? 여전히 2분의 1이죠. PA 교집합 B는 얼마냐? 6분의 1이 되겠죠. 그치? PB 교집합 A는, B집합 C는 얼마죠?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네. 그치? PC 교집합 A는 얼마야? 0이 나오겠죠. 그치? 자, 근데 요게 정의는 맞거든? 정의? 근데 우리가 두 사건이 독립인지 독립이 아닌지, 독립이 아니라면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땐 그걸 종속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뭘 쓰냐면은 아까 그랬잖아.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 B바 A 이렇게 쓰거나 혹은 PB 곱하기 P A바 B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사건 A랑 B가 독립이면은 얘가 뭐랑 같은 거냐? 그냥 PB랑 같은 거잖아. 얘는 그냥 PA랑 같겠죠. 그러면 두 사건은 그냥 PA 곱하기 P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따라서 우리는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치?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같느냐 다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치? 같으면 뭐라고? 독립인 거고 다르면 뭐라고? 종속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봐야 되겠네. 교집합은 6분의 1이지. 두 놈 곱하면 얼마야? 6분의 1 되지. 그럼 뭐야? 아하, A랑 B가 뭐라고? 독립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보자고. 실제로 그러냐? PA는 전체 중에서 두 개니까 6분의 2지. B 안에서도 얼마? 3분의 1이 되겠죠. B 바깥에서도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비율이 계속 유지되지. B 안이든 B 밖이든 B랑 상관없이 항상 얼마다? 3분의 1인 게 A랑 B가 독립인 사건인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찾기보다는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B랑 C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곱하면 얼마? 4분의 1인데 여기는 얼마? 3분의 1이니까 B랑 C는 독립은 아니지. C랑 A는 어때? 이거 곱하면 얼마? 6분의 1인데 0이네. 그치? 적절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치? 그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1, 2, 3을 할 걸 그랬나? 1, 2, 3? 그치? D 해, D. 그치? D는 말이야. 그치? 3 이하의 수, 1, 2, 3이래. PD는 얼마야, PD? PD는 2분의 1이죠. PA 교집합 D는 얼마야? 6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PA와 PD의 곱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니까 A와 D는 어때? 독립이 되겠지. 그럼 A랑 B가 독립이고 A랑 D가 독립이면 B랑 D는 독립이냐 아니냐? 2, 4, 6, 1, 2, 3. 요놈은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고 교집합은 2 하나죠. 교집합은 6분의 1이죠.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같지 않죠? 그러니까 얘랑 독립이고 얘랑 독립이라서 얘네 둘은 독립이 될 수도 있고 독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건 상관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만 독립인지 확인은 이게 제일 편하고 독립일 때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비율이 어디서든 다 같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이 사건도 아까처럼 4 곱하기 4 표를 그릴 수 있겠죠. 독립일 때 표 그리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 표를 계산할 때는 이 방법보다는 저 방법이 훨씬 더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두 사건을 놓고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얘가 제일 좋아. 근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표를 그려서 나머지 빈칸을 찾는 경우는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얘가 안 나왔어, 이 된장.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면 되지. 어떤 반을 조사를 했더니 말이야. 어떤 반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섞여 있는 반이 있고 그 반에 안경을 쓴 학생과 안경을 안 쓴 학생들이 있다고 치자. 그치? 그 중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그 반에 6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치? 남학생인 사건을 A라 합시다. 남학생인 사건. 그럼 여학생은 A의 여사건이 되겠네. 그리고 그치? 안경을 쓴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안경. 그러면 안경을 안 쓴 나한 같은 경우는 B의 여사건이 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60명 중에서 남학생이 몇 명이었냐면은 20명이고 여학생이 40명이었대. 그리고 안경을 쓴 학생과 안경을 안 쓴 학생들은 얼마를 할까? 만만한 숫자가 뭐가 있지? 24명과 36명 이렇게 나오더래.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교집합이 나오겠죠. 안경을 쓴 남학생, 안경을 쓴 여학생, 그치? 안경을 안 쓴 남학생, 안경을 안 쓴 여학생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계산해서 얘 더하기 얘는 20이죠. 얘 더하기 얘는 24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표를 보고 A, B, C, D를 찾을 수 있냐? 아니지. 이 값 하나만 임의로 숫자를 넣어도 나머지 다 쓸 수 있는데 이가 임의로 넣을 수 있으니까 A, B, C, D는 다양하게 나타날 거 아니야. 이 중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때 말이야.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래. 그러면 요 값 얼마냐 물어볼 수 있죠. 얘를 알면 나머지 다 찾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치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야? 그러면 그치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요 놈은 60분의 A지, 그죠? 요 놈 얼마? 요 놈은 A일 확률은 얼마지? 그치? 60분의 20이 나오겠고, 그치? B일 확률 얼마? 60분의 24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은 A는 계속 복잡해, 그치? 3이니까 A는 8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값을 8로 찾아내긴 하잖아.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설정 자체가 지금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 근데 간단한 거는 말이야. 사건 A랑 사건 B가 독립이면 비율이 계속 유지된다 그랬지. 이 비율 몇 대 몇이지? 1대 2잖아. 여기 1대 2야. 여기 1대 2라고. 그치? 24지? 그럼 8이야, 8. 16이야. 여기 몇 대 몇이지? 2대 3이지. 아니, 저기 10이라면 2대 3이지. 2대 3. 그치? 그죠? 2대 3이야. 그럼 20을 차지할 때는 그치? 8대 12로 계산이 되겠죠. 그냥 비율이 그냥 계산된다고.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비율 유지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고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그치? 곱이 교집합으로 표현된지 이 방법이 제일 좋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나머지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8-10번부터 풀도록 합시다. PA, PB가 둘 다 0과 1 사이에 대해서 다음을 증명하래. 그치? 근데 여기서 증명하기 전에 내가 사건 A, B가 독립일 때 요걸 여러분들이 책에다 기록을 해야 돼. 노트에다 기록을 해야 돼. A와 B가 독립이잖아? 그럼 이렇게 쓰자. 우리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 그치? 얘네들과의 관계. 그치? 얘네들과의 관계. 그치? 얘네들과의 관계. 그치?
얘네들과의 관계가 있지. 그치? 관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이 네 개가 항상 같이 움직여. 다시 말해서 얘가 두 사건이 독립이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 얘네들도 독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독립이 아니면 다 독립이 아닌 거라고. 다 같이 따라가는 거라고. 그럼 이거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A와 B가 독립일 때, 그치? A의 여사건과 B가 독립이 되는 사건과, 그치?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독립이 되는 경우 두 가지만 보여주면 증명이 되는 거죠. 뭐 A랑 B의 여사건 얘랑 같은 경우잖아. 우선은 A와 B가 독립이면 전제 조건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표현되겠죠. 첫 번째, 그치? 이때 A의 여사건과 B가 독립인 걸 보여보자. 그럼 이게 독립인 걸 보이려면 이게 성립해야 되겠네. A 여사건 교집합 B가 어떻게 된다고? PA 여사건 곱하기 PB로 표현이 되느냐. 그치? 요거를 증명하면 되겠죠. 자, 먼저 봅시다. PA의 여사건 교집합 B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그림을 보면 A 여사건 교집합 B는 여기지, 여기. 여기의 확률이지. 그러면 PB에서 뭘 빼야 되냐? PA 교집합 B를 빼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PB에서 근데 두 사건 독립이니까, 그치? 요게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를, 그치? PA 곱하기 P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PB로 묶어내면은, 그치? 1-PA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1-PA가 뭐지? PA의 여사건이잖아. 그치? 곱하기 PB 이렇게 완성이 됐죠. 증명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증명해보자. 얘 두 번째 거. 그치? 두 번째 거는 이때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독립인 거. 이렇게 계산해야겠죠. A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이 PA의 여사건 곱하기 PB의 여사건이 되느냐.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자변부터 시작해. PA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은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은 그치? PA 합집합 B의 여사건이 되겠고, 그치? 그럼 1-PA 합집합 B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1- 원래 합집합의 사건은 어떻게 되죠?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럼 1-PA 쓰겠고 빼기 PB 쓰겠고 더하기 PA 교집합 B를 쓰는데 걔는 PA 곱하기 PB지. 그죠? 여러분 인수분해가 어떻게 나오냐? 1-PA 1-PB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다? PA의 여사건이고 이놈이 PB의 여사건 이렇게 나오겠죠. 증명 끝난 거야. 알겠어? 이 네 개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야. 기록해도.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A와 B가 있는데 두 사건이 독립이면서 배반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독립이어야 돼? 독립이면 어떻다고? 그치?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배반이면 뭐라고? 교집합이 0인 거니까 얘가 0인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배반이면서 독립이려면 PA나 PB 둘 중에 하나는 그치? 공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전제 조건이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다고. PA가 그치? 0과 1 사이. PB도 그치 0과 1 사이 이렇게 주어지고 일때 그치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 중에서 독립이면서 배반이다 이야기하면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 되겠지. 둘 다 0이 안 된단 말이야. 독립은 될지언정 배반이 그치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 뭐 그러면 독립이 된다는 것은 교집합이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 8-11번 문제를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있는데 활을소와 A가 이 새를 맞힐 확률이 0.259 AB가 동시에 쏘가 적어도 한 사람이 맞힐 확률이 0.5 AC가 동시에 쏴서 한 사람이 맞추려면 0.625인데 BC가 동시에 활을 쏠 때 이 새를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ABC가 새를 맞을 확률은 서로 독립이다 그랬어. 그치? 그럼 교집합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뭐 이것도 평범한 문제가 되겠네. 계산하면. 자, 8-11번
PA가 얼마라고? 0.25야. 그치? PB는 몰라. PC도 몰라. 그치? 얘를 뭐 혹시 B, C 이렇게 놓을까? 근데 A, B가 동시에 쏘아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출 확률은 0.5라는 것은 PA 합집합 B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A만 맞추거나 B만 맞추거나 둘 다 맞추는 경우를 적어도 하는 경우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죠? PA 0.25 더하기 PB, 그치? 빼기 A 교집합 B니까 두 놈이 독립이면 어떻게 되냐? 곱하면 되겠죠. 그치? 빼기 4분의 B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이게 얼마라고? 0.5래. 그럼 계산할 수 있겠네. 4분의 3B가 얼마라는 거야? 여러분 넘어가면 4분의 1이 돼서 그치? 3B가 1이니까 B는 얼마라고? 3분의 1 완성이 된 거예요. 3분의 1. 그리고 AC가 동시에 쏘아 적어도 한 사람 맞힐 확률은 그럼 여기서도 또 C가 계산되겠지. 그죠? 그게 얼마라고? 0.625니까 0.625는 0.25 더하기 C 빼기 두 놈의 곱이니까 그치? 4분의 C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4분의 3C는 요놈 넘어가면은 그치? 0.25야? 이거 얼마야? 0.375 이렇게 나오나? 그치? 아이씨, 암산이 안 돼. 0.375는 얼마냐 이게? 8분의 3인가? 8분의 3이지 이거. C는 얼마라는 거? 2분의 1이 나오겠네. 그치? 요놈은 2분의 1이래. 요놈은 4분의 1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치? 그러면 A, B, C, 자, B, C가 동시에 쏠 때 맞출 확률을 구하시는 거지. 그럼 얘는 P, B 합집합 C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얼마지?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얼마? 6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6분의 5, 6분의 1이니까 6분의 4니까 답은 얼마다? 3분의 2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치? 나머지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 때는 저 유제, 필수 예제 8-13번 밑에 있는 유제 8-17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오면은 편안하게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